믿기 힘든 얘기지만 얼룩말의 줄무늬 털 속에는 새까만 피부가 감춰져 있습니다. 체온을 조절하려면 무늬가 필요합니다. 이 무늬 덕분에 몸 전체에 시원한 공기가 순환하게 됩니다. 또한 열을 유지하기 위해 검은색 털만 세울 수도 있어요. 흰색 털은 완전히 평평하게 유지한 채로요. 만약 얼룩말이 완전히 흰색 또는 검은색이었다면 온도를 유지하려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만 했을 거예요. 포식 동물들을 피할 방법도 새롭게 찾아야 했을 테고요. 검은색 무늬는 다질 효과를 내는데 이는 얼룩말이 달릴 때 줄무늬로 인해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알아보기 힘들게 하는 위장술입니다. 판다는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털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눈 주변의 검은색 무늬가 숲에서 살아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무늬 덕분에 판다들은 서로를 알아보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판다는 표범들이 잡아먹는데 얼굴과 팔다리에 난 검은색 털이 눈에 덜 띄게 해주죠. 날이 어두우면 주변 배경색에 섞여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흰색 털이 넓게 난 부분 덕에 겨울에 더 잘 숨을 수 있어요. 치타는 몸 전체에 2,000여 개 이상의 검은색 반점이 있습니다. 각각에는 특이한 무늬가 있죠. 먹잇감을 호심탐탐 노리며 걸을 땐 보호색으로 위장할 반점이 필요합니다. 치타는 이런 반점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새끼들도 숨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반점이 없다면 사냥도 숨는 것도 훨씬 더 힘들어질 거예요. 아래 피부는 단색이며 반점이 전혀 없습니다. 치타와 다르게 다들 아시는 호랑이의 무늬는 털과 피부 모두에 있어요. 줄무늬를 이용해 수풀 속에 들어가 먹잇감으로부터 숨습니다. 호랑이의 색깔은 풀색과 완전히 다르지만 관건은 야생에 사는 많은 동물들이 생맹이고 검은색과 흰색 그리고 회색 음영 정도의 색만을 구별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많은 생명체들이 줄무늬를 가지고 있지만 호박벌은 줄무늬가 있는 생명체 중 가장 몸집이 작습니다. 검은색과 노란색 줄무늬로 포식 동물에게서 몸을 보호합니다. 벌을 잡아먹으면 아주 불쾌해질 수 있다는 경고 같은 것이죠. 벌들은 몸 전체가 흰색 또는 검은색만으로만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색소 결핍증은 아니에요. 또한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줄무늬, 그리고 심지어 파란색, 초록색, 보라색일 수도 있어요. 맨드릴 개코 원숭이처럼 색깔이 화려한 포유류 동물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빨간색, 분홍색, 파란색, 보라색이 맨드릴 개코 원숭이들의 얼굴과 엉덩이 부분에 퍼져 있어요. 이들의 색깔은 보통 사회적 서열에 따라 결정됩니다. 더 밝을수록 더 높은 서열이죠. 우두머리는 항상 가장 밝은 색을 띠는 수컷 맨드릴 개코 원숭이에요. 이 동물들은 최대 200마리 정도 무리를 지어 살아갑니다. 호르몬 때문에 엉덩이 털이 빠지게 되기 때문에 밝은 색상이 더욱 많이 노출됩니다. 개코 원숭이가 흥분을 하면 색깔은 더 밝아집니다. 맞아요. 네, 부끄러운 원숭이 엉덩이네요. 하지만 수컷만 그렇습니다. 암컷은 갈색이고 전혀 밝은 색을 띠지 않죠. 다 자란 비비 개코 원숭이는 맨드릴 개코 원숭이와 아주 비슷하게 생겼지만 겉색깔은 다릅니다. 갓 태어났을 때는 온통 핑크색 털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피부색은 어두워집니다. 몸털에 희한한 일이 생기는데요. 갓 태어난 비비 개코 원숭이들은 털이 검은색이지만 자라면서 계속 더 밝아지게 됩니다. 결국엔 옅은 회색 털이 되죠.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하기 어렵지만 아마도 회색이 위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수컷 깡충 거미들은 맨드릴 개코 원숭이 못지않게 알록달록한 색깔을 띱니다. 빨강, 파랑 그리고 노란색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암컷 깡충 거미들은 이 색깔에 크게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신에게 독성이 있다는 표시로 쓰지요. 무서워 보이지만 이런 거미들은 사실 정말 다정합니다. 제규어는 예술적이고 특이한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반점들은 장미처럼 생겼는데 사람들이 로제트라고 부르는 이유기도 하죠. 하지만 제규어는 표범과 아주 많이 닮긴 했지만 차이점을 찾기가 참 쉬운데요. 제규어는 표범보다 큽니다. 반점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가끔씩은 돌연변이가 태어납니다. 고양이과의 이 두 동물들은 전신이 새카만 모습으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검은 종은 블랙팬서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이 둘은 사실 서로 다른 종이 아닙니다. 아주 마블러스하네요. 공작은 아주 다채로워 보이지만 깃털은 사실 갈색입니다. 별나게 생긴 이 새의 깃털에는 독특하게 빛이 반사되는 특이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에메랄드 빛으로 청록색의 터키석 색깔로 보이게 만들죠. 가끔씩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서 공작새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색깔이 달라질 겁니다. 공작새들에겐 다른 새들 앞에서 뽐내려면 꼬리에 있는 눈 모양 무늬를 드러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공작새를 계속 지켜보세요. 공작새 꼬리에는 약 200개의 엄청 큰 깃털이 있는데
그중 170개 정도의 눈 무늬가 있습니다. 북극곰들의 흰색 털 속에는 온통 새카만 피부색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들의 털조차도 사실은 흰색이 아닙니다. 피부 위 털은 듬성듬성하고 거의 투명색인데 이로 인해 겨울 눈 속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은색 피부가 태양열을 전부 흡수합니다. 문제는 털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점인데 그렇지 않으면 따뜻한 체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기린들은 스스로 보호색을 띠기 위해 털에 무늬가 있어야 합니다. 같은 무늬를 가진 기린은 존재하지 않아요. 마치 사람의 고유한 지문처럼 독특하죠. 하지만 이 무늬는 사실 보기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무늬 밑에는 복잡한 체계의 혈관이 있어요. 혈관은 표피에서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혈액순환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피부 그 자체엔 무늬에 특별한 기능은 없습니다. 거북이들도 전부 무늬가 각양각색입니다. 이들의 무늬는 스큐트라고 불리는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갑자기 스쿠터가 타고 싶네요. 때로 이 무늬들이 밝아져 다른 거북이들을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거북이 등딱지 무늬는 사실 태어나기 전에 몸이 얼마나 따뜻했거나 차가웠는지에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 거북이 몸이 꽤 차갑다면 거북이들은 더 두껍고 큰 무늬를 띌 겁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거북이들은 부화할 때 훨씬 작은 사각형 무늬를 띠게 됩니다. 밝은색의 날개는 사실 나비들에게 정말 쓸모있는 존재입니다. 경고 신호로 쓰이기도 하고 보호색으로 또 다른 나비들을 유혹할 때도 사용됩니다. 날개 겉면 무늬와 뒷면의 무늬는 많이 다릅니다. 유충에서 나비로 되기 하루에서 이틀 전에 날개 색깔이 다양해지기 시작하죠. 나비의 날개의 스케일에 따라 정확히 어떤 색이 될지 결정됩니다. 색의 범위는 보통 색소에서 결정됩니다. 하지만 종종 이들의 놀라운 색깔은 그냥 빛의 반사에 의한 것이기도 하죠. 아주 멋진 색깔을 가진 또 다른 동물로는 붉은 눈청개구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올챙이 시절에는 몸이 완연한 갈색입니다. 하지만 다 크고 나면 몸이 초록색으로 변하고 옆면에는 노란색과 파란색의 줄무늬를 갖게 됩니다. 발은 주황색 또는 그들의 눈 색깔처럼 붉은색일 수도 있고 다리엔 푸른 점들이 있어요. 이 생명체들은 스스로 위장하기 위해 무지개 빛을 내곤 합니다. 또한 개구리들이 도망칠 때 반짝이는 빛에 포식자들이 당황하곤 하죠. 보거는 정말 위장술의 천재입니다. 비늘이 없지만 몸이 산호초와 똑같이 생겨서 포식자로부터 잘 보호할 수 있어요. 피부는 흰색이지만 검은색, 갈색, 그리고 초록색 줄무늬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보거를 먹잇감으로 잡아먹으려 한다면 정말 독성이 강합니다. 보아뱀의 무늬는 다양한 색깔의 비늘로 이루어져 아름답습니다. 피부는 열에 민감한데 입술 마찬가지예요. 뽀뽀해서 직접 보시겠어요? 이건 숨은 먹잇감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색깔이 위장술에 더 중요합니다. 비록 때로 알비노 보아뱀들이 있기 하지만요. 우리가 마시는 우유를 만들어주고 독특한 무늬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홀슈타인 프리시안이라 불리는 소들입니다. 그 무늬가 왜 필요한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소들은 검은색과 흰색 무늬가 아니기도 한데 열성 유전자 때문에 빨간색과 흰색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똑같은 무늬를 갖고 있는 소는 절대 보지 못할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고유하거든요. 보세요. 도깨구리의 색깔은 매우 밝습니다. 색깔은 오렌지색, 빨간색, 형광에 가까운 색이 말도 안 되게 섞여 있지만 청록색인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이들 중 몇몇은 검은색 반점에 금색 무늬가 있기도 해요. 밝은 색깔 덕분에 동시에 두 가지 역할을 해냅니다. 첫 번째, 다른 동물 자신이 얼마나 독성이 강한 동물인지 과시해주죠. 꽤 좋은 아이디어죠. 여러분도 독 있는 동물을 먹고 싶진 않을 테니까요. 가끔은 악명 높은 평판을 얻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2.5cm짜리 금색 도깨구리 한 마리면 성인 10명에게 독을 쏘는 건 식은 죽 먹기입니다. 두 번째 역할은 수컷 개구리들이 암컷을 유혹할 때인데요. 암컷은 흐린 색보다 밝은 색의 수컷 개구리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에요. 독성 따위는 암컷 개구리에겐 확실히 중요한 것이 아닌 듯하네요. 야생에서 코미디의 왕은 분명히 카멜리온이에요. 색깔의 왕 말이에요. 어떤 빛깔을 완전히 다른 색으로 바꿀 수 있는 반면에 다른 카멜리온들은 자기 피부의 색조에 한해 빛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몸 색깔을 바꾸는 것엔 정말 복잡한 과정이 따릅니다. 피부 겉면에는 색조가, 그리고 내피 조직에는 이들만의 크리스탈 수정체가 있어요. 카멜레온은 이러한 수정체들 사이에서 공간을 변형해가며 몸에서 빛을 다양하게 반사합니다. 이렇게 피부색에 변화를 줍니다. 이렇게 해서 보호색으로 위장하지만 어떤 카멜레온은
몸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이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맞아요. 웃기려고 이 방법을 쓰기도 하죠.